자, 들어갈게요. 5월 달에 이제 와서 첫 강의 2시간 지났는데 좀 도움이 되시나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저녁반이 좀 특강을 해야 되는데 저녁반이 특강이 없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좀 안타깝잖아요. 그죠? 저녁반 분들이 제가 또 너무 또 정의를 많이 들었고, 그죠? 그래서 합격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속 저녁반을 해서 예전에도 제가 한 번 특강했다가 그때 한 번 하고 이제 거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오전반 분들한테 이제 시간을 드리니까 저희가 배정할 시간이 없어요. 그죠? 이 강의만 듣는다고 안 되거든요. 테마 특강을 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니까 빠지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프린트는 꼭 가져가십시오. 가져가시고, 지금 저도 이제 해커스에서 기출문제 특강을 하거든요. 그죠? 근데 기출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나눠드리는 게 다 기출문제예요. 그죠? 기출문제를 분석하시고 거의 공부하셔야 됩니다. 특히 너무 넓히시면 안 돼요. 강의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이영철 교수님이 저희 이제 선배고 그러시는데 예전 분들은 너무 넓혀요. 안 나올 것도 막 하니까 우리가 너무 외울 게 많아. 얘기해봐요. 근데 그냥 이렇게 딱 한 장으로 돼 있어. 돼 있죠, 그죠? 뭐 자랑하는 건 아니라, 누구나 자기 강사들은 다 자기 자랑을 해. 근데 그러더라고. 어머, 교수님 자랑하지 마세요. 좀 재수없어 보여. 그러는데, 이렇게 한 장으로 주워줬잖아. 그죠? 그래서 동영상 들으신 분들도, 여러분들도 데스크 힘드니까 복사하지 마시고 프린트가 될 거예요. 한 장을 뽑아갖고, 응? 그럼 옆에 사람 아니라도 집에 있는 중학교 3학년 애도 충분히 할 수 있어. 너 이거 불러봐. 그러면 국지화? 그러면 엄마가 부동성 이렇게 나오거든요. 국주가 있는데 엄마가 영속성 그러면 어머 무식해 엄마 그러면 해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토지 특성 그렇게 안 하면 못 외워요. 이거는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 토지 특성이 감정평가 시험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게 쉽습니까? 솔직히 어렵습니까? 그 특성이 그 특성과 국지화가 어려워? 나도 알아. 근데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지역마다 다르다는 건 그냥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물건마다 다르다는 것은요. 개별성 때문에 그런 거죠. 맞나요? 그럼 지역 분석은 부동성이고 개별 분석은 개별성이라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 생산비가 안 된다는 건 그냥이야 만들 수가 없어. 부중성이고 소모가 안 돼서 재생산이 안 되는 건 영속성이라는 얘기거든요. 이해 갔죠? 그 다음에 이번에 표준지 선정이 쉬워요? 어려워요? 자, 분명히 보통 자연적 특성은 된다, 잘 안 된다. 안 된다는 게 맞죠? 맞나요? 근데 우리가 감정평가 시험 문제에서 부동성 때문에 임장활동하게 되죠. 임장활동을 배제한다면 또 틀리거든요. 그런 걸 내는 놈들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건 뭐 주의 깊게 다 이론을 가니까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좀 강의는 좀 이렇게, 지금 수요 공급은 제가 천천히 갈 거거든요. 강의 너무 좀 빠르거나 그러진 않나요? 괜찮나요? 빠르면 얘기하세요. 천천히 해드릴 테니까. 이게 요즘에 서비스를 잘해줘야 돼. 그죠? 그래서 하시는데, 이게 지금 이제 8주가 돼요, 8주. 예전에는 9주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쓸데없는 것도 막 했어요. 그죠? 근데 공간도 막 하고 공간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는 것만 좀 가세요. 오케이? 여러분들 그냥 내가 합격을 해야 돼요. 해야 되죠. 만점 받으실 분은 없잖아. 그러는 분도 없고. 그래서 보통 실무에서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면 거의 시험 문제가 60점 거의 넘어서 합격하시는 분들이 실무도 잘해요. 자, 지금 우리가 6과목을 해야 되죠. 결혼이 좋다고 해서 결혼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잘해야 돼요. 아시겠죠? 나오는 것만 해서 6과목 해서 우리가 합격만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학문 하러 오는 건 아니잖아. 학문 하나 왔어? 그럼 내 학교로 왔네. 국제사이버대학 교수야. 그죠? 학교로 와서 학점 줄 테니까. 그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학원이야, 학원. 응? 내가 학교 강의에 이렇게 막 야매 같은 거 안 해. 나도 초라해. 그죠? 학교는 막 프레젠스 해주고, 좀 이렇게 막, 안녕하세요. 막 목소리도 깔고 그래요. 근데 내가 뭐, 시옷 들어간다. 뭐 학교 싶겠어? 그죠? 내가 얼마나 강의 보면서 내가 박사 따갖고 왜 이걸 하냐는 건 나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야.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막 학회 같은 데 가면 되게 엄중해요. 그죠? 막 학회 같은 거, 교수님 맞아? 그러면 되게 엄중하거든요. 막 여러분들 100분토는 보셨죠? 막 그렇게 막 해요. 그렇습니까? 막 그렇게 하는데, 그게 중요합니까? 야매가 중요합니까? 감사합니다. 가세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야매가 또 많이 남았어요.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그냥요, 기출이 중요해요. 자, 그래서 마지막 프린트 사셨습니까? 유량저량이 이번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2개 풀면서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저는 여러분들한테 페이지 115페이지를 같이 보라 그래요. 자, 유량저량입니다. 115페이지. 찾으셨어요? 자, 우리가 이 수요 공급 파트가 나온다면은 7문제가량 출제되는 분도 있었어요. 미친놈이죠. 그래서 7가지 나왔다는 건. 근데 3문제에서 한 4문제 정도 배정이 됩니다. 첫 번째가 유량과 저량이에요. 무슨 양과 무슨 양이다? 근데 절대 넓히지 마세요. 이번 모의고사에 국부라는 게 나왔어요. 국가의 한 자산 가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항상 기출에서 나옵니다. 어디서 나온다? 그래서 제가 암기 기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이해 갔나?
자, 이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제가 야매만 아주 그랬지만, 제가 박사하고 교수죠. 교수. 어서 갔더니 교수 같지가 않대. 교수야, 교수, 박사고. 나도 학회에서 알아주는 사람이야. 근데 학원 강의하니까 내가 이런 약 파는 거지, 지금. 아시겠죠, 그죠? 약을 잘 팔아야지 최고 강사가 돼. 종로 강남 가봐, 다 약 팔아. 그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무슨 양과 무슨 양이다? 유량과 저량. 사셨죠, 그죠? 좀 엄중해야지. 갑니다. 어떤 분이 그랬다. 강의는 좋은데 너무 촐랑촐랑 되네요. 자, 유량저량. 그럼 유량저량이 그냥이야? 글씨도 달라. 그럼 다르겠지. 그렇죠? 유량저량. 배정이 돼요. 근데 이게 저도 경제학을 가리키는데 잘못 내면 이시청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출제원 놈들한테 어떤 문제 나올 것 같아 막 가르쳐주면 나 잘리고 걔도 잘려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항상 얘기해요. 이게 기출문제만 된다 그래요. 무슨 문제가 된다? 기출문제가 넘어가는 국부 같은 거는 따라서 국가의 자산 가치죠. 자산이니까 이게 저량이었거든요. 근데 국부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어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하라는 것만 가면 돼요. 자, 유는 이 유자가 흐를 유자예요. 강물이 흘러가죠. 그럼 일정 시점이에요? 일정 기간이에요? 영어도 나왔어요. 플로우라고. 흐름이니까. 근데 저수지 들어보셨나요? 그럼 저수지는 고요 있죠. 그럼 일정 기간입니까? 일정 시점입니까? 시점이에요. 스톡이라고 나오거든요. 스톡. 그래서 한번 영어가 바꿔서 나왔어요. 그죠? 근데 한번 이의청 들어간 게 학교는 영어가 웬 말이냐 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볼게요. 자, 지금 봐봐. 따라서 저량, 시점. 그럼 저량 나오면 기간 찍으셔야 돼요? 시점 찍으셔야 돼요? 시점. 자, 하늘에 UFO가 떨어져. 따라서 UFO. 나도 초라해. 이렇게 UFO. 아셨죠? 그죠? 이렇게. 그럼 얘는 스토리죠? 맞죠? 틀리면 안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얘는 그냥 이대로 기간이 명시돼야 돼요. 얘 시점이라는 게 있죠? 따라서 현재 얼마냐가 중요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머릿속에 있는 기출문제를 다 해드릴게요. 들어갑니다. 자, 들어보세요. 소득이 잘 나와요. 소득이나 급여나. 자, 그럼 가봐. 갑돌이가 소득이 1,000만 원 벌어요. 그럼 와이프가 연 1,000만 원 갖다 주면 좋아할까요? 쫓겨날 수도 있을까요? 월 1,000만 원 주면요. 좋아하죠. 하루에 1,000만 원 주면요. 쓰러져요. 그럼 그냥요. 기간에 따라 틀려요. 근데 요번에 나온 게 자산이라는 게 있죠? 국부라는 건 국가의 자산 가치거든요. 근데 국부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산. 그럼 현재 자산이 얼마냐는 얘기죠. 그럼 저량이라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요? 자, 임대료 수입을 1,000만 원 받아요. 많이 받아요. 기간에 따라 틀려요. 그 다음에 이번 시험 문제 나온 게 부동산의 가격이 나왔죠. 그러면 가치나 가격이라는 것은 그냥입니까? 현재를 명시해야 됩니까? 현재를 명시해야 돼요. 맞나요?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이 1,000만 원 나갔어요. 많이 나갔어요. 기간에 따라 틀려요. 그래서 일단 이론을 가야 되니까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건 다 유량이에요. 그죠? 자, 수입이 1,000만 원이다. 많이 벌었어요. 기간에 따라 틀려요. 자, 이자 비용이 1,000만 원 나간 거 모르죠? 돈이 들어오고 나간 거를 다 유량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 갔나요? 이렇게 계속 보시고요. 그 다음에 봐봐. 지대라는 거 아시죠? 지대 수입이라는 건 그냥입니까? 토지의 대가 임대료입니까? 근데 지가라는 건 그냥요. 토지의 가격이에요. 가격이니까 저량이 되는 거죠. 그런가요? 자, 지금 주택이 재고라는 것은 그냥입니까? 현재 존재합니까? 존재하는 재고주택은 저량이죠. 근데 신규주택은 그냥입니까? 유량입니까? 유량이에요. 기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또 지루하시니까 여러분 오늘 강의 듣고 가서 욕조에다 물을 받아요. 그 물이 흐르는 양은 그냥입니까? 유량입니까? 유량은 쇠물이죠. 근데 이게 받아놓고 한 달 동안 이렇게 누렇게 떴어요. 그냥입니까? 이건 오래됐습니까? 오래됐으면 저량이 되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하나만. 주택이요. 주택 자체가 단기는 주택을 공급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럼 단기양은 저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장기는 신규 공급이 가능하죠?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 다음 봐봐. 좀 어렵게 나온 게 따라보세요. 단기 순이익, 단기, 기간, 시점이에요? 기간이에요? 그래서 들어보세요. 손익계산서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냥 들어봤다고 해야 돼요. 그 손익계산서는 돈이 흐르고 들어오고 나간 걸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단기, 기간, 1년 동안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법인세 낸다고 하시죠? 순수익 갖고 전세를 했거든요. 그럼 단기는 기간이라는 얘기예요. 유량이죠? 그 다음에
자, 지금 A 지역에 주택이 100채가 거래됐어요. 많이 됐나요? 기간에 따라 틀리나요? 주택 거래량은 유량이라고 봐야 되죠? 그 다음에 아파트 생산량도 마찬가지예요. 이해 가셨나? 그러면 유량이라는 자체는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게 출제가 됐죠. 근데 저량은 딱 세 가지예요. 따라서 재고, 자산, 인구, 가격, 가치, 따라서 순자산 가치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개만 아시면 된다는 거죠. 인구수, 현재 인구수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냥입니까? 현재 아이가 응야 하고 튀어나오죠. 그럼 현재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거요. 봐봐. 자, 아직까지 안 나오는 거는 따라서 부채. 부채라는 거 들어오셨어요? 자, 우리가 투자론에서 자산이라는 건 자기 자본만 있어요. 타인 자본도 있어요. 그럼 자본만 들어가요. 부채도 들어가요. 부채. 이건 따라서 대차 대조표. 대차 대조표는 뭐냐면 현재 시점에 그 회사의 재무장표예요. 맞나요? 그러면 부채도 그냥입니까? 저량에 들어갑니까? 그래서 부채는 예상 문제고 요 네 가지가 다 기출이라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자산, 가치, 가격, 인구 이 네 가지만 저량이 나왔고 나머지는 다 유량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많은 걸 외우시는 게 좋아요? 적은 쪽으로 가는 게 나아요? 적은 쪽으로 가는 게 낫죠. 야매를 원하십니까? 약을 판다고 그랬지 내가. 그죠?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이 제자랑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따라서 저는 제자가 부인입니다. 제자가 부인입니다. 부인입니다. 초라합니다. 따라서 저는 제자가 부인입니다. 제가 뭐죠? 자산이라는 건 아까 국부도 들어간다 그랬죠? 국부는 아직 안 나왔다는 얘기야. 모의고사를 너무 힘들어 하지 말라는 얘기지. 이해하셨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가 뭐예요? 가치, 가격 나왔죠? 부채, 인구라는 거죠. 그러면 그냥 기출이 풀려야 돼. 풀려야 되죠. 그러면 우리 책에 보세요. 책에 보시면은 대표 예제에서 유량과 저량을 옳게 묶인 것 중에서 저량을 찾으시는 게 빠르죠. 그다음에 저는 제가 뭐죠? 얘기 좀 해봐. 제가 뭐야? 자산 들어갔죠. 가격은 없죠, 그죠? 부채는 당연히 없겠지. 예상 문제니까. 이인 있나요? 그럼 몇 개죠? 3개가 되겠죠. 여러분 화이팅. 그럼 정답은 2번이죠. 오늘 프린트를 보세요. 프린트 못 풀면 오늘 집에 안 보낼 거예요. 프린트 저량 찾으래요. 저량. 자, 찾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면요. 출제원이 좌측으로 다 몰아놨어요. 저량을요, 그죠? 아니, 진짜. 그래서 저는, 제가 뭐예요? 힘 좀 내. 제가 뭐예요? 가치라는 건 안 나왔죠? 그 다음 부채는 예상 문제라고 그랬죠? 인구, 세 가지가 되잖아요. 화이팅? 믿습니까? 안 믿는 것 같은데? 믿어. 내년에 합격하고 나서 날 믿게 되니까 생각하는 거야. 왜냐면 아까랑 똑같아. 저량 유량도 암기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토지 특성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 그 많은 걸 외우시는 게 나아요? 저량을 외우시는 게 나아요? 저량을 외우시면 기출문제가 다 풀린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따라서 국가의 자산가치, 토지가 자산가치거든요. 국부가 모의고사 나왔지만 그건 안 나왔다는 얘기야. 이해하셨죠? 그죠? 어떻게 이걸 다 외우냔 말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데 문제집에서는 아마 우리 이 교수님, 이영철 교수님이 하신 여러 가지 저량 유량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더 플러스를 해드릴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그걸까지 지금 암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아시겠지? 그냥 합격만 하면 돼. 그렇지. 우리가 국부 같은 걸 갖다가 저량이라는 자체를 배우려고 학점 따로 온 건 아니잖아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자, 저량은, 따라서 저는 제자가 부인입니다. 제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 똑같아. 옆 사람 쳐다봐갖고, 아니, 저는 제자가 부인입니다에, 제가 뭐야? 그러면 제고가 나와야 돼요. 제가 뭐야? 했더니,
제자가 부인입니다만 알아. 그러면 큰일 나는 거야. 그것도 큰일 나는 거야. 야매가 연결이 돼야 돼. 아시겠습니까? 언니, 제가 뭐냐면, 제자가 부인입니다만 알아. 그럼 큰일 나는 거야. 제가 어떻게 나올 줄 알아. 제고가 아니고 나올 수도 있잖아. 내 말 틀려? 제자가 제고가 아니게 나올 수 있다고. 그러니까 제고가 딱 튀어나와야 되지. 아시겠죠? 열심히 하세요. 알겠습니다. 아, 이거 힘들어 죽겠다. 그 다음에, 봐봐. 7번을 봐봐. 7번을 보시면은, 아파트에 대한 수요의 변화 요인과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라는 게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럼 봐봐. 지금 8번도 똑같이 공급의 변화 요인과 공급량의 변화 요인을 묶어봤어요. 찾았죠? 그럼 일단 이건 교재에 어디 있냐면은 페이지 가셔서 어디에 있냐면 페이지에 121페이지 있어요. 일단은 이 동영상 들으신 분들은 프린트를 갖고 하니까 힘드니까 지금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서 작년에 나왔던 것도 좀 볼게요. 자, 봐봐. 이 시험 문제가 그냥입니까? 계속 업그레이드가 됩니까? 그 작년에 어떤 게 나왔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수요 곡선은 우상향합니까? 우하향합니까? 우하향하는 형태죠. 생긴 모양이 우측으로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맞나요? 자, 수요 법칙이 가격과 프라이스와 퀀티티가 그냥입니까? 반비례합니까? 그러면 가격과 양이 반비례죠? 그래서 가격이 200원인데 분필이 만약에 내가 두 개를 사겠다. 300원으로 올리게 되면 양을 늘려요? 줄여요? 줄이고 100원으로 떨어지면 양을 더 늘릴 수 있죠? 자, 그러면 이건 그냥입니까? 이 점에 대한 겁니까? 점을 연결시킨 거죠. 맞아요? 근데 보세요. 수요의 변화는 양이 붙었어요? 양이 안 붙었어요? 그럼 가격이에요? 가격 이외예요? 가격 이외죠. 해당 아파트에 대한 가격 이외라는 거죠. 맞나요? 자, 갑니다. 자, 그러면은 가격은 그냥입니까? 가격은 일정합니까? 일정하죠. 그럼 가격은 바뀌어요? 가격은 안 바뀌어요. 안 바뀌고 다른 요인이 바뀔 수도 있죠. 그럽니까? 그럼 이건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에요? 곡선 자체 이동이에요? 자체가 이동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하나, 둘, 세 개라는데 부동산 사실 때 돈을 빌리면 금리가 중요하죠? 금리가 인상해야 돼요? 금리가 인하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수요가 증가되죠? 좌측입니까? 우측 이동입니까? 우측으로 이동한 거죠. 그렇죠? 자, 근데 봐봐. 만약에 금리가 인상하면 수요를 줄이겠죠? 그럼 수요 증가, 수요 감소. 우측, 좌측이라는 거죠. 이해 갔나요? 자, 보세요. 자, 얘는 지금, 종속 변수가 2개에서 3개로 늘어났다는 결론은 똑같죠? 근데 독립 변수가 똑같아요? 달라요? 자, 얘는 가격이 하락해서 그렇죠? 그럼 곡선 자체입니까? 곡선상이 점의 이동입니까? 점의 이동이고. 자, 얘는 곡선 자체가 가만히 있어요? 곡선 자체가 움직여요? 자체 이동이라는 거죠. 맞나요? 자, 봐봐. 이 곡선 자체가 움직입니까? 곡선은 가만히 있습니까? 점의 이동이고. 이건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럼 증가는 좌측이다, 우측이다? 우측. 감소는 좌측 갑니다.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은 자기가 수요가 늘어난다는 건 좋죠. 그럼 기분이 좋으면 어쩌? 우측. 기분이 나쁘면 좌측이라는 거죠. 한번 볼게. 자, 내가 할 테니까 우측 좌측 얘기해봐. 내 소득이 늘어났어. 기분이 좋아. 우측. 조세가 부과됐어. 좌측. 금리가 인하됐어. 우측 가는 거죠. 그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다가 저기서 제가 기분이 어떠세요? 그럼 좋아요. 그럼 어떻게 돼? 우측. 기분 나빠하면 좌측 움직이셔야 돼요. 이해 갔나요? 근데 봐봐. 시험은 그냥이에요. 업그레이드가 돼요. 봐보세요. 자, 이 생긴 모양은 그냥입니까? 우측으로 내려갑니까? 내려가죠. 근데 이거는 그냥입니까?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합니까? 자, 이렇게 올라가죠. 나 얘기할 때까지 올린다? 내려가요? 올라가요? 그러면서 우상향 이동. 이게 작년에 나왔거든요. 빨리 시험을 봐야 돼. 계속 난이도가 높아져. 그럼 우상향 이동이라는 것은 그 생긴 모양이야. 이 곡선이 우측으로 올라간다는 거야. 올라간다는 거야. 작년에 나왔단 말이야. 올해 빨리 따야 돼. 뭐가 나올지 몰라 이제. 이해 갔나? 자, 이건 그냥이야 좌측으로 내려가. 그러면 그냥이야 좌하향 이동. 좌하향 이동이 나왔단 말이야. 분위기가 안 좋잖아. 이건 그냥이야 우측으로 내려가는 모양이야. 근데 이건 그냥이야 우측으로 곡선이 이동을 해. 이동을 해서 우상향, 좌하향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꼭 갖고 가셔야 돼요. 그 작년 기출문제 나올 겁니다. 이해가셨죠? 그럼 볼게. 봐라. 얘는 자 그냥이야 점의 이동이야. 자 그럼 얘는 그냥이야 수요량이 들어가.
양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자, 그럼 따라서 수요량. 따라서 수요량. 손 들어. 수요량. 점의 이동. 이게 점의 이동이 되는 거야. 양이 붙으면 점의 이동이야. 연구한 거야. 근데 얘는 양이 붙었어, 안 붙었어? 점의 이동하면 안 되죠? 곡선 자체 이동한다는 거죠. 맞나요? 근데 어떤 애가 봤더니 수요량의 변화가 뭐야? 엄마, 언니 점의 이동이야. 그러는 거야. 근데 뭔데? 몰라. 그래서 봐봐. 점의 이동이라는 건 그냥이야. 가격 때문에 그래. 그럼 얘는 가격이 아니라는 거죠. 자, 볼게요. 가격은 그냥입니까? 딱 하나밖에 없습니까? 자, 이게 되게 많죠? 그럼 지금 고르실 때 많은 걸 찾는 게 나아요? 딱 하나밖에 없는 게 나아요? 아파트 가격 찾으면 되는 거죠. 찾을 수 있어요? 자, 지금 문제 보고 있나요? 자, 할게요. 지금 안 들어갔는데 지금 수요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가 있나요? 그럼 양은 가격이죠? 지금 아파트 물어봤죠? 그럼 아파트 가격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아파트 가격 찾아보세요. 3번이 정답이죠. 내가 뭐 하는지 알아, 지금? 그 팩트를 아셔야 돼요. 이해 갔나요? 그럼 지금 몇 번이 딱 눈에 두셔야 돼요. 3번 들어야 되죠. 아파트 가격이 3번밖에 없잖아. 호응 좀 줘. 호응을 줘야 내가 또 뭐가 나와. 이거 봐봐. 길 가다 보면은 이게 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쇼 같은 거. 그럼 박수를 안 쳐줘야 돼? 쳐줘야 돼? 쳐줘야지만 불도 쏘고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야. 안 할 거야, 씨. 다시 갈게. 이거 뭐가 붙었어? 이게 뭐의 이동이야? 하나밖에 없죠? 이거 하나 찾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자, 보세요. 자, 가격이다, 가격 이외다. 그러면 얘가 다른 게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제가 어디다 해놨냐면, 밑에 보시면은, 소득 탄력성하고 교차 탄력성이라는 게 있죠? 이제 갈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이 처음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좀 이게 분위기가 저랑 안 맞으니까, 자, 넘기셔서 페이지로 가시면 121페이지 가보세요. 121페이지로 가시면은, 밑에 보시면 소득의 변화라는 게 있나요? 뭐의 변화? 그러면 정상제와 열등제라는 거 들어보셨죠? 자, 이게 이제 움직임이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소득이 늘어나면은 나쁜 고사, 좋은 고사. 자, 우리가 우등버스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등제가 좋아요? 열등제가 좋아요? 우등제가 좋은 거죠. 그런가요? 그럼 학교 다닐 때 우등반이셨어요? 열등반이셨어요? 솔직하다, 열등. 처음엔 다 우등반이래. 난 공부 다 잘하는 줄 알았어. 근데 모의고사가 20, 30점 나오니까, 저 열등반이었어. 그러는데, 그 우등제가 좋은 거죠. 그러면 나쁜 거 사겠어요? 좋은 거 사겠어요? 우등제 사죠. 그런가요? 그럼 소득이 높아지면 우등제 사는 게 정상적인 재화죠? 그래서 정상제라고 하거든요. 그런가요? 그럼 소득이 높아지면 그럽니까? 좋은 거 삽니까? 이게 열등제라는 건 중고품 같은 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새 차하고 중고차 중에서는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새로 차가 중고차. 그러면 소득이 높아지면 새 차 뽑죠? 그럼 이 방향이 그냥입니까? 같은 방향입니까? 따라서 소득 탄력성. 제가 프린트에 소득 탄력성 냈거든요. 그냥이야 같죠? 그럼 플러스 값이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열등제는 소득이 높아지면 중고차 안 뽑죠? 그럼 수요량을 늘립니까? 수요량을 줄입니까? 줄이다는 거죠. 이건 같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야. 소득 탄력성이 나중에 마이너스가 돼요. 그죠? 자, 돈 들어봐. 같이 움직이면 플러스 값이 되죠? 반대로 움직이면 마이너스 값이 돼요. 이해 갔나요? 그럼 엑서사이즈 가볼게. 만약에 소득이 감소했는데 수요량이 준 거는 정상제야, 열등제야? 정상제. 방향이 같잖아. 그렇죠? 정상제로 가셔야 돼요. 이해 갔나요? 손 들어보세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뭐다? 반대로 가면 열등제라는 거죠. 따라서 소득 탄력성. 그럼 같이 움직이면 플러스고 완전 마이너스라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요? 이게 틀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왔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처음 제 강의를 들으신 분은 거기 보시면 관련제어라는 게 따라서 대체제, 보완제. 이건 100% 시험 문제 나옵니다. 내가 안 나오면 강의 접을게. 무슨 제하고 대체제하고 보완제. 대체제는 그냥요 대신할 수 있는 재화예요. 콜라가 비싸면 사이다 사면 되죠. 보완제는 커피와 설탕이에요. 함께 있을 때 효용이 커지는 거죠. 이해 갔나? 자, 이게 모의고사 나왔는데 보세요. 자, 그럼 해당 재화예요? 다른 부동산이에요? 다른 부동산의 가격이죠. 그런가요? 자, 이걸 가리킨 다음에 제가 바로 제 문제를 풀 텐데요. 가볼게요. 만약에 빌라라는 게 있으면 빌라 가격이 상승을 해버려요.
자, 그럼 빌라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안 사고 아파트 살 수 있죠? 그냥요, 대신할 수 있는 재화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된다? 우리가 이 빌라가 얘한테 대체재가 되겠죠. 그럼 대체재는 그냥입니까? 대신할 수 있는 재화입니까? 대신할 수 있는 재화가 가격이 오르면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안 사고 내 걸 산다는 거죠. 맞나요? 근데 따라서 가격 대 수요. 수요 대 수요가 아니죠. 만약에 얘 수요를 줄여서 얘를 늘렸다면 수요는 반대죠. 근데 따라서 교차 탄력성. 이건 가격 대 수요를 얘기를 하거든요. 맞나요? 자, 그럼 이 방향이 그냥입니까? 같은 방향입니까? 그럼 이건 대체재라는 얘기죠. 그런가요? 따라서 가격 대 수요. 해당 재화요, 다른 재화. 다른 재화 가격에 대해서 같이 움직이면 대체재가 된다는 거죠. 맞나요? 근데 우리가 커피와 설탕은 보완 관계죠. 그러면 우리가 커피와 설탕은 보완 관계라는 거죠. 만약에 커피의 가격이 상승하면 커피 안 사 먹죠. 그럼 커피만 줄어들어요. 설탕도 줄어들어요. 그럼 설탕 수요량이 줄어드는 것은 커피 가격이 올라서 그렇죠. 따라서 보완제라는 거죠. 따라서 수요 대 수요. 수요 대 수요는 우리가 상식이거든요. 엄마 전 상식이 없는데 하지 마시고요. 그냥입니까? 보완제입니까? 예줄이니까 예줄인 거죠. 그럼 교차 탄력성은 그냥이에요. 가격 대 수요예요. 그럼 같은 방향이야? 반대 방향. 반대 방향은 보완제가 된다는 거죠. 맞나요? 그럼 제가 이제 문제를 풀어드립니다. 제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A 가격이 상승했더니 B의 수요도 늘어났다는 건 그냥입니까? 가격 대 수요입니까? 그럼 다른 재화 가격이죠? 이건 무슨 재겠어요? 대체재가 되는 거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제 문제에서 지금 얘가 올랐는데 C도 수요는 감소했대요. 같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야? 무슨 재죠? 보완재가 된다는 걸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번 시험 문제가 보완재 가격이 하락했대요. 그럼 보완재는 나랑 그냥이야? 반대야. 보완재 가격이 하락하면 내게 늘어나죠. 그럼 내 수요가 증가하는 게 나왔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프린트로 갈게요. 빨리 갑니다. 쉽기 전에. 자, 프린트를 보시면은, 자, 프린트 문제, 지금 기출문제가 9번 문제에 있나요? 풀어보세요. 그 문제. 지금 얘기했던 겁니다. 가격 대 수요. 정답 찾아낼 수 있죠. 자, 칠판을 보세요. 아까 A 가격이 올랐더니 B 수요도 늘어났죠? 그래서 가격 대 수요. 해당 재화예요? 다른 재화? 다른 재화죠. 그죠? 그럼 같이 올라갔죠? 무슨 재죠? 대체재예요. 대답하세요. 근데 A와 C는 반대로 움직였죠. 무슨 재다? 보완재라는 1번이 정답이 되죠. 체크하셨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져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냥 또 하나는, 자, 보세요. 뭐가 시험 문제 나오냐면, 자, 세 번째입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 가격 상승의 예상이 나왔어요. 그럼 가격 상승이 올라갈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르기 전에 미리 사야겠죠. 가격이 올랐어요? 지금 가격이 안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가격입니까? 가격 이외입니까? 가격 이외이지 가격 찍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오케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럼 아까 요거는 그냥입니까? 그냥 아파트의 가격입니까? 가격 예상 찍으시면 안 돼요. 빌라 가격이야, 아파트 가격이에요. 대체재 보완제 찍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로지 온리 뭐의 가격, 아파트의 가격만 찍으시는 거죠. 이해 갔나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꼭 가셔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자, 할게. 넘기시면은 이제 가시게 되면 어디로 가냐면 페이지 교재로 가볼게요. 그림을 봐야 되니까. 자, 그림을 보시면은 128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128 가시면 또 이가 그래프가 또 따로 나와요. 양가로 2번에. 양가로 2번이 있습니까? 자, 불러보세요. 모의 변화와 모의 변화가 있어요.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가 있나요? 자, 원리는 그냥이요. 원리는 같아요. 같죠? 지금 보고 계시죠? 자, 갑니다. 절 보세요. 저도 이제 강의가 20년 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도 어떻게 능그렁이야. 그럼 이건 그냥이야. 요것만 바꾸면 돼. 이건 바꾸면 되죠. 대답 좀 해봐. 그럼 모의 변화와 모의 변화. 공급 양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가 다르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제 강의를 들으니까 그러면서 양이 붙었죠. 그럼 그냥이야. 점의 이동이야. 모의 변화죠. 가격이 하나라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얘는 양이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그럼 그냥입니까? 가격 이외입니까? 원리는 똑같다고 시험에 나왔단 말이에요. 이해 갔나요? 그럼 얘도 그냥입니까? 해당 재화의 가격입니까? 얘가 주택이면 주택 가격을 찾으셔야 되는 거죠. 이해 갔나요? 자, 근데 곡선 자체가 다르겠죠? 갑니다. 자, 이 공급은 파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가격이 비싸야 많이 만들겠죠? 대답해봐요.
그럼 곡선 자체가 틀리겠죠, 그죠? 자, 우리가 플라이스가 있고 퀀티티 양이 있어요. 그럼 공급 곡선은 그냥입니까? 우상향합니까? 아까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그럼 물리적 공급은 아까 수직이었죠. 근데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죠. 그냥입니까? 우상향합니까? 우상향이에요. 맞나요? 이 서플라이라는 공급이고 공급선인데 직선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한 거고요. 그럼 우측으로 올라가죠. 자, 그건 그냥입니까? 우상향하는 모양입니까? 모양이 우상향 형태라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요? 자, 그럼 우리가 분필이 200원이다. 그럼 너 얼마 만들래? 나 2개요. 300원이다. 너 얼마 만들래? 저 3개요. 너 100원이다. 그럼 하나 만들겠죠? 그런가요? 가격이죠? 근데 얘는 양이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그럼 가격이에요? 가격 이외예요? 가격 이외라는 거죠. 그런가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얘는 어떻게 돼요? 가격은 바뀐다. 가격은 일정하다. 일정해서 다른 요인이 바뀔 수도 있죠. 자, 우리가 금리라는 게 똑같이 움직여요. 자, 그럼 건설에서도 그냥입니까? 돈을 빌립니까? 빌리면 이자가 나가죠? 그래서 이것도 곡선 자체가 이렇게 이동한다는 거죠. 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동을 해요. 1, 2, 3. 자, 아까 기분이 좋으면 어느 쪽이죠? 우측. 기분이 나쁘면. 원리는 똑같아요. 그런가요? 근데 금리라는 것은, 금리가 인상해야 돼요. 얘네들도 인하해야 돼요. 인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럼, 자, 공급 감소다, 공급 증가다? 좌측, 우측. 우측으로 가겠죠. 그런가요? 근데 만약에 금리가 인상을 하면 공급을 줄이겠죠? 자, 공급 증가, 공급 감소. 우측, 좌측. 좌측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이제 우리가 봐봐. 자, 얘는 2개에서 3개로 늘렸다는 이 공급량에 대한 종속 변수는 같지만 그 원인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자, 얘 뭐 붙었죠? 그냥요,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에요. 자, 얘는 점의 이동이에요. 곡선 자체 이동이에요. 자체 이동이죠. 자, 볼게요. 얘는 그냥입니까? 우상향하는 모양입니까? 근데 얘는 이동을 하죠. 근데 얘는 작년에 안 나왔어요. 그럼 얘는 우측으로, 이 곡선이 그냥요, 우측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따라서 우하향 이동. 우하향 이동한다라는 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맞나요? 자, 얘는 그냥입니까? 좌측으로 올라갑니까? 자, 그럼 아까는 우상향하는 형태였죠. 이거 형태예요. 이동을 해요. 그러면 좌상향 이동이 되겠죠. 따라서 좌상향 이동. 좌상향 이동. 이해하셨습니까? 이것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이해 갔나요? 네, 근데 지금 수요하고 있어요? 공급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아까 수요라는 자체 움직이는 것은 인구가 늘어나면 수요도 늘어나죠. 자, 내가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대요. 그 지역에. 그럼 아파트 수요도 어떻게 합니까? 증가하는 거죠. 맞나요? 자, 이건 공급입니까? 수요에서만 나타납니까? 수요에서만 나타나는 거지 공급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얘기해봐요. 그럼 공급만 나타나는 원인이 있겠죠. 자, 그럼 갑니다. 자, 우리가 공급을 늘리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자, 이건 쉬워요. 자, 건설회사가 기술 진보가 퇴보돼야 돼요? 진보돼야 돼요? 기술이 향상될수록 더 만드는 거죠. 근데 어려운 게, 자, 아까 토지는 생산 요소이기만 합니까? 소비재이기도 합니까? 생산 요소라는 거 기억나시죠? 따라서 생산 요소. 자, 생산 요소 가격이라는 게 시험에 나와요. 자, 생산 요소가 토지, 노동, 자본이 있다고 배우셨죠? 그럼 토지, 노동, 자본이 투입되면 그냥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가가 나가야 되죠? 그럼 토지를 취득할 때 그냥입니까? 생산 요소 가격이 들어갑니까? 그럼 생산비가 들어가죠. 얘기해봐요. 그럼 주택 건설업자가 주택 건설용 토지가 그냥이 돼요. 토지 가격이 좀 싸야 돼요. 싸야지 많이 만들죠. 얘기하십시오. 자, 보십시오. 자, 아까 소득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소득은 그냥입니까? 수요입니까? 자, 노동자를 근로자가 있죠. 그럼 그냥입니까? 건설회사가 근로자를 고용을 합니까? 그럼 노동자의 임금이나 근로자의 임금이 나왔다는 것은 이건 수요입니까? 공급 요인입니까? 공급 요인이에요. 다시 갈게요. 소득 나오면 이건 뭐가 늘어나죠? 수요가 늘어나요. 맞나요? 근데 노동자나 근로자를 임금이라는 것도 급여긴 하죠. 근데 그냥입니까? 건설회사가 고용을 했습니까? 그럼 임금이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이건 공급에서만 나타난다는 거죠. 제 팩트를 아시겠어요? 그럼 이건 수요입니까? 공급입니까?
공급이고 타인 자본을 빌리게 되면 이자가 나가죠. 그럼 이건 다 그냥입니까? 생산 요소의 가격입니까? 생산비를 얘기하죠. 상승해야 돼요? 하락해야 돼? 하락해야 된다는 거죠. 맞나요? 자, 소득과 인구와 선호도는 여기에 관련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수요에만 관련되는 거죠. 이해 갔나요? 자, 그럼 가볼게요. 똑같습니다. 지금 양이 붙은 거는 그냥입니까? 점의 이동입니까? 뭐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요, 해당 부동산이에요. 해당 부동산을 찾으셔야 돼요. 해당 부동산의 그 문제의 지문을 찾으셔야 돼요. 대답해요. 근데 가격 이외에는 하나입니까? 굉장히 많습니까? 그러면 하나에 있는 걸 찾는 게 답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기출문제입니다. 가볼게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아까 8번 문제 있었죠? 그럼 8번에 보시면 도와드릴게요. 아파트라고 나왔습니까? 주택이라고 나왔습니까? 그러면 그냥 가격 찾으셔야 돼요? 주택 가격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공급량의 변화를 찾는 게 빠르죠? 그럼 공급량의 변화에 주택 가격을 찾는 게 빨리 푸는 방법이죠? 몇 번입니까? 깜짝이야. 합격하겠다. 아시겠습니까? 여기 나왔다는 거죠. 제 말의 팩트를 아시겠어요? 그걸 낸 거예요, 얘네들이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양의 변화가 가격인지 아닌지를 알고 있느냐는 거죠. 이해 갔나? 그러면 지금 7번하고 8번 문제는 거의 유사한 문제라는 거죠. 이거 찍어야 돼? 반드시 맞춰야 돼? 반드시 맞춰야 된다는 거죠. 맞나요? 근데 중요한 게 그냥야 물어본 가격이야. 7번은 그냥야 아파트 가격이야. 8번은요. 주택 가격을 찾으자는 게 강력하게 요구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10번을 제가 한번 도와드리고 제 프린트로 마무리할 겁니다. 자, 지금 10번 있나요? 자, 도와드려 볼게요. 자, 지금 10번에 대한 건 뭐냐면 아파트 시장의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 좌측입니까? 그러면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요. 곡선 자체가 이동을 했어요. 자, 그러면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을 했죠? 그럼 이거예요. 자, 보세요. 자, 보세요. 하나만 더. 아까 공급에 영향을 주는 것은, 자, 공급자가 토지가 들어가서 주택 건설력, 토지 취득 가격이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노동자 임금도 낮아요. 건축 원자재 가격은 낮아야 되죠. 그러면 자, 보세요. 건축 원자재 가격이라는 것은 원자재 가격은 수요입니까? 공급입니까? 공급이죠. 이게 주어졌다는 건 공급을 움직이는 거예요. 수요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해 갔나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수요 곡선이 그냥입니까? 좌측으로 이동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격은 일정하죠? 그러면 이건 그냥요, 곡선 자체의 이동이에요. 자체 이동이죠. 맞나요? 그러면 수요 증가 찾으셔야 돼요? 수요 감소 찾으셔야 돼요? 자, 그럼 합니다. 자, 지금 아파트를 물어봤죠? 그럼 만약에 그 지문에서 아파트의 가격이 하락했다는 건 그냥입니까? 가격입니까? 자, 이건 어떻죠? 이건 곡선 자체입니까? 곡선상의 점의 이동입니까? 점의 이동이에요.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죠? 그러면 이걸 내려가니 얘는 들어가지 않겠죠? 이해하셨습니까? 들어갈게요. 아파트 가격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원자재 가격 나오면 안 되죠? 자, 할게요. 대체재 아시죠? 그러면 대체재의 가격이 하락했다는 것은 손 들어보세요. 대체재 가격과 나는 그냥입니까? 같이 움직입니까? 그러면 내 수요도 감소다, 증가다? 감소가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다 가르쳐줘서 찾아. 이해도 못 찾으면은 여러분들이 개인에 대한 게 굉장히 강해요. 개인 못 보시는 거예요. 좌측입니다, 좌측. 여러분들 화이팅! 대답도 안 해. 자. 자, 천천히 가볼게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 건축 원자재 가격 하락 있죠? 수요예요? 공급이에요? 안 들어가겠죠? 맞나요? 아파트 가격 하락은 제가 그림도 그렸어. 이건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죠? 안 들어가고 대체주택 가격이라는 게 있나요?
손 들어보세요. 대체재와 나는 그냥입니까? 같이 움직입니까? 그럼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면 나도 감소한다는 거죠. 좌측으로 이동합니다. 맞나요? 자, 갈게요. 자, 수요자의 실질소득이라는데 지금 정상재 열등제라는 게 없죠. 그럼 소득이 증가하니까 우측으로 가겠죠. 대답해 주세요. 건축 원자재 가격은 수요예요? 공급이에요? 인구 감소는 좌측이죠? 인구 감소가 들어가겠네요. 그런가요? 아파트 가격 하락은 이건 어떻게 돼? 안 들어가죠? 그 다음에 자, 아파트의 선호도 감소는 수요 감소죠? 대주택 가격 하락은 수요 감소니까 들어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측으로 이동하겠죠. 그럼 좌측으로 이동하는 것만 얘기해 보세요. 사회적 인구 감소, 아파트 선호도 감소, 대체주택 가격 하락이라는 얘기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번 모의고사에 따라서 보완제 가격과 나는 그냥입니까? 반대로 움직입니까? 그러면 보완제 토지 가격이 하락하면 아파트 수요가 증가하겠죠. 좌측이다, 우측이다? 우측. 그게 시험에 나왔거든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제 프린트로 갑니다. 프린트가 약간 조금 난이도가 있는데 이 프린트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지금 프린트 가셨어요? 자, 프린트는 조금 좀 고급화되어 있어요. 자, 일단은 프린트 해보시면은 자, 밑에 2번에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전에 유량 저량이라는 게 있죠. 자, 유량은 그냥입니까? 따라서 UFO, 플로우죠. 얘기하세요. 자, 기간이니까 임대료, 지대, 신규 생산량, 소득, 거래량 나왔죠? 근데 국민총생산은 1년 동안이에요. 그 다음에 따라서 저량의 변동분. 그럼 저량도 변동할 수도 있죠? 근데 이건 유량인데 이건 아직까지 보지 마세요. 나중에 제가 넓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유량이라는 건 그냥입니까? 일정 기간입니까? 그럼 시장에 공급되는 주택이 신규죠? 대답 좀 해보세요. 자, 유량의 수요량은 사람들이 살고 있죠? 그럼 사람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양을 얘기를 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저량 갑니다. 아까 따라서 저는 제자가 부인입니다. 재 있나요? 재고인가요? 자산이 있나요? 재산으로 나올 수 있는 게 국부거든요. 그죠? 그래서 제자 가치, 지가, 부채라는 건 없죠. 매체나 외화원 보유액도 다 우리가 저량이기도 한데 그냥 참고만 하세요. 다른 것들은. 아까 제가 나오는 건 한정된다 그랬죠? 보시고요. 저량은 그냥입니까? 일정 시점입니까? 공급되는 거예요. 지금 존재하는 양이에요. 존재하고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다는 건 보유하고자 하는 양이죠? 그런가요? 자, 이렇게 가볼게요. 들어보세요. 자, 지금 현재 2017년 1월 1일 현재 주택의 수가 107회입니다. 그냥입니까? 현재 존재하는 양입니까? 얘기해 보세요. 존재하죠? 근데 거기에 다 사람이 살고 있어요. 공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열채가 사람이 공가면 90채만큼이 보유하고 있는 거죠. 맞나요? 근데 신규는 그냥입니까? 일정 기간입니까? 그럼 1년 동안 신규로 유입이 됐죠? 그냥요, 분양을 해요. 분양을 해서 공급을 하는 거죠. 얘기하세요. 근데 100채를 분양했는데 그냥이야 미분양이 될 수도 있어. 그러면 어떻습니까? 100채 중에서 10채가 미분양이 됐다면 90채만 사람들이 보유하는 양이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렇게 되고요. 밑에 보시면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가 있나요? 수요량의 변화는 그냥이야 양이 들어갔어. 그냥이요 점의 이동이에요.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죠. 해당 재화의 가격이라고 되어 있나요? 수요 변화는 가격이에요. 가격 이외예요.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죠. 증가는 우측, 감소는 좌측. 그렇죠? 근데 따라서 임대료 변화. 임대료도 가격으로 나옵니다. 임대료도 가격이죠? 대답해요. 임대료도 가격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그럼 임대료 변화도 수요량의 변화로 봐야 되죠. 가격이니까. 그런가요? 근데 대체재 보완제는 가격이에요. 다른 재화의 가격이에요. 가격 예상은 그냥이다. 수요의 변화다. 양이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안 붙은 거죠. 이해 갔나요? 자, 그 다음에 봐봐. 이 박스에 수요는요. 단기에 변화할 수 있죠. 그런가요? 근데 공급은요. 단기에 공급이 됩니까? 공급이 불변입니까? 불변이에요. 장기에만 움직인다는 거죠. 얘기 좀 해줘. 이 뜻을 아시겠어요? 자, 따라서 소득, 선호, 인구 이건 어디에만 들어가죠? 수요에만 들어가는 요인이 되겠죠. 그런가요? 근데 생산비 하락, 생산기술 발달, 매도자 수 증가는 그냥이요. 공급이에요. 공급이죠. 그렇죠? 이렇게 잡으시고요. 되셨나요? 그다음에 대체재 가격
돈 들어보세요. 대체재 가격 상승하면 내게 그냥입니까? 증가를 합니까? 보완제 가격은 증가하죠? 소비자 가격 상승 예상하면 증가하죠? 근데 공급은 대체재 보완제가 잘 안 나옵니다. 그냥 하지 마세요. 나중에 제가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인하와 공적 규제 완화는 그냥입니까? 둘 다 변합니까? 둘 다 변하죠? 금리가 인하면 수요만 증가해요? 공급도 증가를 해요? 공적 규제가 완화하면 둘 다 증가하겠죠? 대체재 보완제 판매자의 가격 하락 예상은 공급은 아직 하지 마세요. 반대로 움직인다. 그럼 기타 수요 증가 요인이라는 게 있나요? 자, 대체 투자 시장에 불황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시장이 불황입니다. 그럼 부동산 수요가 늘어나겠죠. 얘기해봐요. 대출 기간이 어떻게 해야지만 늘어나요? 장기일수록 늘어나죠. 융자 비율이 어떻게 해야 돼요? 확대돼야지만 수요가 증가하죠. 기회비용이라는 감소가 있나요? 자, 이게 한번 나왔었는데 뭐냐 봐봐. 만약 갑돌이가 자 A은행 가갖고 정기예금 이자 같은 건 높습니까? 낮습니까? 연 2% 주면 많이 주죠? 근데 만약에 B 부동산에 어떤 컨설팅 업체가 연 12% 준대요. 부동산에. 그러면 은행에 투자하겠어요? 부동산에 투자하겠어요? 여기 포기했죠. 그다음에 기회비용. 이자 비용이 낮아졌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기회비용이 감소하면 그냥입니까? 수요는 증가합니까? 부동산 수요는 증가합니다. 이게 지금 다 당구장 표시가 기출문제였어요. 대답해 주세요. 자, 갑니다. 대체 투자 시장이 어떻게 하지만 우리 부동산 수요가 늘어납니까? 불황이 되죠. 진짜 얘기 안 해줄 거예요? 얘기 좀 하세요. 대출 기간이 어떻게 할수록? 장기일수록, 융자 비율이 확대될수록, 기회비용이 은행이자죠. 그 은행이자가 감소할수록 부동산 수요가 늘어난다고 기출이 됐었어요. 맞나요? 그 다음에 아까 봐봐. 상식이라는 건 따라서 수요 대 수요. 그럼 수요 대 수요가 어떻습니까? 반대인 게 대체재죠. 같이 움직이는 게 보완제가 되겠죠? 근데 일로 와봐. 아까 기출문제가 지금 A 가격이 상승했더니 B 수요가 늘었다는 건 수요 대 수요예요? 가격 대 수요예요? 그러면 같이 움직이면 무슨 제죠? 반대로 움직이면. 요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차 탄력성이라는 걸 제가 다음 시간에 들어갈 거거든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거 좀 잡으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꼭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우상향, 우하향 이동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렵게 떴어요. 그래서 작년 문제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394페이지 갑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394. 자, 394 가시면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게 나왔어요. 394페이지 가보세요. 자, 가시면은 지금 3번 문제 있나요? 난이도 높습니다. 작년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왜 우상향, 좌하향 이동 기억하시죠? 그게 나왔단 말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자, 도와드려 볼게요. 동그라미 1번 있나요? 자, 갈게요. 아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 같으면 내수를 늘리죠.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거면 수요를 감소하죠. 주의하실 게 가격입니까? 가격 이외입니까? 그럼 자, 뭐라고 하냐면 수요량의 변화가 맞아요? 수요의 변화가 맞아요?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거. 가격이 아니잖아요. 얘기해봐요. 그러면 곡선 상에서 내려간 거예요? 곡선 자체가 이동한 거예요? 자체가 이동한 거죠. 곡선 상에서 이동했다는 것은 이렇게 내려간 거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요거 이해 가셨습니까? 가셨다고 해야지 다음 넘어갑니다. 맞아요? 당연히 난이도 어렵게 나왔다 그랬죠? 다시 할게요. 아파트 가격 하락했어? 예상이야. 가격이야? 가격 이외야. 수요량이 변화야? 수요의 변화야. 곡선 상에서 하향이야? 곡선이 하향이야. 곡선이 하향이죠. 따라서 좌하향. 자, 좌측으로 내려갔죠? 이해 갔나요? 그다음에 2번 갑니다. 실질소득이 증가했죠. 이거 쉬워요. 줘보세요. 소득이 증가하면 기분 좋죠? 어느 쪽이죠? 우측이죠. 그럼 좌측이 틀린 거죠. 그러면 좌하향이 아니라 우상향으로 가셔야 되죠. 여러분들 화이팅! 이 문제 온 거 아시겠어? 당연히 난이도가 높아졌단 말이야. 빨리 따야 돼.
심각해 지금. 아시겠죠? 자, 갑니다. 지금 3번 있나요? 손 들어보세요. 대체제 있나요? 그럼 대체제와 나는 그냥입니까? 같이 움직입니까? 그럼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 수요도 증가하죠? 그럼 우상향이동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대답 좀 하자. 몇 번이다? 3번이란 말이야. 이해 갔나요? 그럼 갑니다. 4번 있어요. 자,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는 가격이 아니죠. 하락하면 수요가 감소하죠. 그럼 수요량이 변화해요? 수요율이 변화해요? 수요율이 변하죠. 그런가요? 그러면 대출금리가 하락하면 수요가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럼 곡선 상에서 상향입니까? 곡선이 상향입니까? 곡선 상에서 상향이 아니죠. 우상향한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자, 아파트 거래세도 가격이 아니죠. 그럼 수요 곡선이 움직이겠죠. 자, 일로 와보세요. 그럼 우측입니까? 좌측입니까? 좌하향 이동이라고 하셔야 되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솔직히 까놓고 얘기할게요. 난이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지금까지 제일 어렵게 나온 게 29회 때 문제였어요. 찾았죠? 다시 들어가 볼게요. 한숨 쉬고 그래. 나 이거 풀고 싶겠어? 나봐. 기분이 좀 어느 쪽? 기분이 나쁘면 이것만 강의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그냥입니까? 우측으로 올라갑니까? 곡선이 그냥이야 우상향 이동하는 거야. 곡선상에서 내려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아시겠죠? 다시 할게. 지금 화이팅 하세요. 자, 1번 얘기하세요. 아파트의 가격이야 가격 하락 예상이야. 가격이야 가격이 아니야.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면 돼? 어떻게 하셔야 돼? 수요의 변화라고 하셔야 되죠. 맞나요? 그럼 곡선 상에서 내려갔나요? 곡선이 이동을 한 거죠. 오케이? 그럼 좌하향 이동했다고 하셔야 돼요. 곡선이. 맞나요? 자, 실질소득이 증가하면 기분이 좋죠. 그럼 좌측은 아니니까 이건 쉬웠죠. 좌측입니까? 우측입니까? 그럼 수요 곡선이 우상향 이동했다고 하셔야죠. 그런가요? 자, 손 들어보세요. 대체제와 나는 그냥입니까? 같이 움직입니까? 그럼 대체제가 단독주택이 비싸면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아파트 사시죠. 그럼 아파트 수요가 늘어났죠? 그럼 우상향 이동이 정확하게 맞죠. 몇 번이다? 3번이 정답입니다.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거요. 또 나와요, 이거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4번 있어요. 대출금리가 하락했죠? 그럼 대출금리가 하락했다는 건 가격이 아니니까 수요량이 변화가 아니라 수요의 변화라고 하셔야 되죠. 그럼 곡선상에 상향 이동한 겁니까? 아니죠. 수요 곡선이 우상향 이동한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 아파트 거래세가 인상되면 가격이 2회니까 수요 곡선이 움직이죠. 근데 좌측으로 움직였었죠. 우상향이 아니라 좌하향 이동이라는 거죠. 맞나요? 자, 올해 나올 게 궁금하십니까? 안 궁금하십니까? 안 궁금하면 얘기 안 합니다. 올해는 공급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고요? 공급의 곡선 이동이 나와요. 맞아요? 자, 할게요. 공급, 자, 할게요. 아까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 기억하십니까? 진지합니다, 지금. 야매 강사 아니에요. 정통파예요. 야매만 한다고 내가, 또, 그래라 또 담당 가갖고 야매하는 야매꾼이야, 쟤. 듣지 마, 송구석 야매꾼. 전통파야. 경제학도 강해. 재수없다 그럴 거야. 자, 자, 그럼 봐봐. 공급량이 붙을 수 있죠. 얘기해봐요. 자, 그러면 그냥입니까? 이건 가격입니까? 얘 나와요, 그래. 그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곡선 상의 점의 이동이 되겠죠. 그런가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건 그냥이다. 해당 부동산의 가격이다. 가격이에요. 아파트의 가격이죠. 그런가요? 자, 그럼 곡선이 이동했다고 하셔야 돼요. 곡선 상에서 움직이겠어요. 곡선 상에서 우측으로 내려갔다 올랐다 해야 되는 거예요. 맞나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이거는 그냥요. 공급곡선이 우상향해요. 우상향 이동합니까? 우상향하는 모양입니까? 모양이라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200원에서 만약에 2개, 300원에서 3개, 100원에서 하나라면, 자, 이건 2개에서 3개 눌렀다는 건 가격이 올라서 그렇죠? 자, 그냥입니까? 양이 붙었습니까? 뭐이죠? 곡선 상에서 우측으로 이렇게 올라간 거죠. 맞나요? 근데, 자,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공급의 변화는 양이 붙었어요? 양이 안 붙었어요? 안 붙었죠? 그런가요? 그럼 가격이요? 가격 이외예요. 그럼 이 곡선들은 아까랑 수요랑 다르죠? 상향과 하향이 달라집니다. 올해 합격하고 싶죠? 이거 하세요. 예측이 돼요. 맞나요? 자, 그럼 그냥입니까? 이건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 아니라 곡선 자체 이동입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격은 일정하죠? 그래서 곡선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자, 할게요. 나옵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가 금리가 인하했대요. 그냥입니까?
공급을 늘립니까? 그러면 기분이 좋죠? 우측이에요? 좌측이에요? 우측으로 이동하죠. 그런가요? 곡선 상에서에 대한 올라간 건가요?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한 겁니까? 자, 따라서 우하향 이동. 우측으로 내려갑니다. 이게 올해 문제예요. 맞나요? 그러면 어떻게 이동한다고 하셔야죠? 우하향으로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는 표현을 써야 됩니다. 대답하십시오. 근데 금리가 인상할 수도 있죠. 기분이 좋아, 안 좋아? 감사합니다. 그럼 좌측이죠, 그죠? 재밌어? 나쁜 어디? 좌측. 아니, 어려운 거 하니까. 그래서 어떤 하고 갔더니 내가 특강을 했거든, 어디? 그때 엘리베이터 만나니까 나보고, 하하, 웃더라고. 웃기게 생겼어? 자, 갈게. 기분이 안 좋으면 어떻게? 좌측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금리가 인상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런가요? 그러면 공급 증가다, 공급 감소다. 우측, 좌측. 좌측이죠. 답이세요. 내려갔나요? 올라갔나요? 얘기할 때까지 계속 이동합니다. 그럼 좌상향 이동을 하는 거죠. 곡선 상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죠. 난이도가 높아졌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맞나요? 공인중개사 한 번도 이렇게 안 나왔어요. 아시겠어요? 왜냐면 지금 몇 회죠? 30번 냈어. 30번, 29번 냈어. 내게 고갈됐어. 이게 나와. 나오면 뭐해? 모르는데, 자. 이렇게 이동하죠? 그럼 어떻게? 좌상향 이동을 했다고 하셔야 되죠. 그래서 오늘 394페이지 3번까지 가져야 완벽합니다. 이해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얘기하세요. 아시겠죠? 제가 특강을 지금 안 해요. 여기 동의 안 하시면 제가 다음부터 준비 안 해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가시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 마무리하라는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다음은 이제 계산 문제를 좀 할 거예요. 다음에 이제, 다음에 탄력성. 아시죠? 그죠? 다음에 이제 지긋지긋해요. 근데 또 야매도 있으니까 그래서 꼭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다시 갑니다. 양이 붙으면 그냥입니까? 점의 이동입니까? 곡선상이고요. 양이 안 붙으면 가격 이외니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한다는 거죠. 맞나요? 근데 아까 소득이나 인구나 선호도는 그냥입니까? 수요입니까? 건설 기술이나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자재 가격, 토지 가격이라는 것은 뭐다? 공급이라는 거죠. 이걸 바꿔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자, 손 들어보세요. 대체제는 그냥입니까? 같이 움직입니까? 보완제는요? 반대로 움직이고, 아까 정상제, 열등제 기억나세요? 자, 우리가 정상제는 그냥요, 같이 움직여요. 열등제는요, 반대로 움직이는 걸 다음 시간에 또 할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